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교재 119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납세무자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납세무자 주제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한 거 간단히 좀 복습을 해보고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취득세라는 세금은 우리가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가 일어나니까 납세무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취득 행위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질문합니다. 최초로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을 무슨 취득이라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원시 취득. 그러면 우리가 땅을 만드는 거, 이것을 매립간처, 건물을 지으면 신축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원시 취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한다거나 교환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소유권이 넘어오면 이것을 우리는 유상승계, 증여나 상속이면 무상승계, 그래서 유무상을 불문한 모든 승계 취득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닌데 취득인 것처럼 보는 것을 간주취득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간주취득은 소유권의 변동은 없다. 하지만 어떤 변경행위를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었다면 그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봅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땅의 성격을 바꿔주는 지목 변경도 있었고 개수하는 것도 있었고 이런 것을 우리는 간주취득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득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다. 그러면 그 취득하는 자에는 사실상 취득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의제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간주 취득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썼죠. 의제 말고 다른 말로는 이제 간주 취득하는 자 이렇게 둘로 쪼개집니다. 그러면 그 과세지상이 있었는데 토지부터 임목까지 토지, 건축물, 부동산이 있었고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도 포함했었고 준부동산이 있었어요. 그러면 준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준하는 물건, 그래서 우리가 차량이나 선박이나 항공기나 기장비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요 차선환기가 있다. 그 다음에 다만 요 차량, 선박, 항공기, 기장비는 원시 취득일 때는 원가 부담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외우자 그랬었죠. 우리가 권리를 취득해도 납세무가 발생되는데 그 권리에는 용익물권은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회중에 조항에 무슨 해? 기억나시나요? 회중에 조항에 무슨 해? 광어회. 광어권, 어권, 회원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광어회를 먹으려면은 뭘 깔고 먹어야 돼? 나무. 이것을 잇목이라 했었고, 그래서 요 잇목에다가 자, 광어회는 자연산이다, 양식이다, 양식이다, 양식어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과세 대상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자, 이제 다시 원점 돌아와서 그러면 납세무자는 사실상 취득하는 자가 있고 의제, 간주 취득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 이제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제가 취득행위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취득행위를 판단할 때는 보통 우리가 매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고 등기 치는데 우리가 물론 등기 전이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취득이 되는 거지만 설사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그렇죠? 자, 사실상이라는 것은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우리가 취득이 되면 취득자가 되면 납세무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때 요 사실상 취득하는 자는 원시 취득하는 자도 있고 그다음에 승계 취득하는 자가 있는데 요 판단할 때는 우리가 사실상 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 개인도 되고요. 개인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차량이나 우리가 기기 장비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아니면은 선박은 요거 제가 설명했었죠.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납세무가 발생이 됩니다. 이 말은 원시 취득인 경우에는
납세무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아니한다. 발생하지 아니한다. 승계취득일 때는 납세무가 발생하지만 원시취득일 때는 납세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원가 부담의 문제다. 그러면 이런 차가 있으면은 요 차량을 우리가 제조를 해요. 차량을 우리가 제조를 하고 요 제조한 것을 우리가 판매를 한다. 판매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제조할 때 우리가 납세무가 발생되고 판매할 때 납세무가 발생하는데 제조할 때는 과세하지 말자. 안 그러면 요 자동차 제조업자가 여기다가 원가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원가 부담을 전가해서 가격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제 납세무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드렸고 강조했던 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과점주주, 요거 강조 많이 했었죠. 자, 과점주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의 합이 몇 프로를 초과하는 자? 그렇습니다.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 50%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죠. 그러면은 이때는 어떤 의미였냐면 이런 과점을 가지게 되면 그 법인 명의로 과점주주와 연계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부동산 취득의 지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과점 지분율만큼 법인도 취득세를 내지만 그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 납세물을 발생시킨다 이런 논리였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해당 취득가격에다가 곱하기 과점 지분율만큼을 과세 표준으로 봐서 거기다 2% 세율을 부과하면 추가적인 취득세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제 논점은 과점 지분율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비과점에서 과점일 땐 전체, 과점에서 과점일 때는 증갑은 과점이었다 아니었다 과점됐을 때는 증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점 주주가 납세무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머지 납세무자, 요거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왜? 시험에 내기가 좋으니까. 자, 그러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주요구조부라고도 표현해요. 주요구조부. 그래서 우리가 공법에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건물이 있어요. 건물. 자, 건물이 있고 여기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 은행이 있고 은행에서 여기다가 금고라는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한다. 시설물을 설치한다. 그렇죠? 자,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건물주가 있습니다. 건물주. 건물주가 있어요. 건물주. 그렇죠? 건물주. 그럼 여기 임대인이고 여기는 은행이 있죠? 그렇죠?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임차인이에요. 은행은 우리가. 그러면 은행이 여기다가 금고를 설치하면은 가설자 은행이 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납세물을 지어야 되는데 가설자 은행에게 납세물을 지우지 않고 요 건물주에게 납세물을 지우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럼 이 건물주를 지금 말한 주체 구조부 취득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논리는 뭐였냐면 자,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즉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자, 만약에 건물주가 건물을 지어요. 그런데 거기 은행이 입점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 건물 안에 납세문자가 요것도 취득세를 내야 되고 요것도 취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한 건물 안에 납세문자가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은행이 1층에만 안 들어오고 2층에도 또 들어오는 거예요. 2층에도 들어와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건물 안에 여러 납세문자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러 납세문자가 발생이 되면은 야, 이거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러면 요 취득세가에서는 무슨 한 건물 안에 납세문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냐. 자, 이 점을 문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법은 자, 이건 아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고 은행이 있다면 은행에서 금고를 설치했다면 가설자 은행이 납세물을 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가 시설물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간주 취득자 이렇게 해석을 하자 이거예요. 취득을 간주하자. 그래서 간주 취득자다. 취득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보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주를 뭐라고 한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뭐라고 한다고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체 구조부 취득자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임차인이 아니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임차인이 아니라 누굴 말한다?
임대인을 말한다 이거죠. 임차인이 아니라 얘는 임대인을 말한다. 임대인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 시점의 소유자. 변경 시점의 소유자는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요거죠. 지목 변경. 지목 변경. 지목 변경. 그러면 얘가 농지인데, 자, 여기 농지가 있어요. 그런데 요 농지를 지목을 바꿔서 대지로 바꿨다. 대지로 바꿨어요. 농지를 대지로 바꿨다. 그러면 요 가격에서 요걸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농지를 대지로 바뀌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자,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은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가격이 증가가 되죠? 가격이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돼요. 그럼 요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요 가격에서 요 가격을 빼면 요 차익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세금 누가 내야 돼? 여기가 갑이면 여기가 갑이다. 그럼 이때는 요 사람이 내야죠. 그럼 이 사람을 변경 시점의 소유자라고 지칭한다. 이런 얘기죠. 변경 시점의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 그럼 수입하는 자는 뭐 어떤 배 같은 거, 특수한 뭐 이런 배 같은 거 수입을 해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운용하는 거죠. 대행해서. 그러면 어차피 외국인 소유예요. 이거는 외국인 소유입니다. 그 외국인 소유로 돼 있다면 외국인 마이클 거다. 그러면 외국인 마이클이 세금 낼 수가 있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입하는 자가 대행해서 납세금을 지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속인 각자가 납세금을 지고 각자는 연대 납세금을 지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아버님이 계시고 여기에 이제 아들도 있고 여기 딸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할까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우리는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자, 여기 있는 아들, 딸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상속인이라고 한다. 상속인. 그러면 상속인 각자가 납세금을 지는 거예요. 상속인 각자가 납세금을 지자. 그러면 상속인 각자가 납세금을 지는데 A는 아들은 냈고 딸은 못 냈다. 그러면 어떻게 같이 책임지라는 거죠. 이런 걸 무슨 납세금으로 한다? 연대. 이때 연대라는 것은 100% 책임지는 것을 우리는 연대 납세무자. 100% 책임지는 것을 연대 납세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조합,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 이거는 조합원용. 여기 키워드인데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물을 지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납세물을 지자. 이런 얘기예요. 조합원이. 자, 얘기해요. 그러면 요 얘기를 좀 해보면, 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합니다. 자, 재건축이나 우리가 재개발을 해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합니다. 그럼 재건축 재개발을 딱 하게 됐을 때는 빵빵 조합 명의로 우리가 부동산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에게 승계합니다. 조합원에게 승계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빵빵 조합 명의로 우리가 원시 취득한 다음에 조합원에게 승계하자. 이거예요. 조합원에게 승계하자. 그럼 취득행위가 한 번 이루어지고 두 번 이루어지는 거죠. 한 번, 두 번 이루어집니다. 취득행위가 한 번 이루어지고 두 번 이루어져요. 그러면 취득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다. 그러면 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원시 취득하는 전체 취득세 부담을 누구 돈으로 낼까요? 그렇습니다. 조합원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럼 조합원이 전체 조합에 떨어진 세금을 조합원이 내고 또 승계받는 것도 조합원이 낸다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세금 몇 번 내는 꼴이에요? 두 번 내는 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야, 이건 아니지 않냐. 두 번 내는 꼴이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해석이.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니까 실질적인 주인인 조합원에게 납세문을 묻겠다. 이런 얘기예요. 조합. 그래서 조합 명의로 된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문을 지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납세문을 지는 것으로 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해석이. 자, 시설 대업자인 걸 리스를 해주는 거죠.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의제 또는 간주 취득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재 보시면은 그 119페이지
119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취득세 납세무자 자 꾸준하게 출제가 됐었는데요. 일반적인 취득에 의한 납세무자는 가로 1번 밑줄 사실상 취득하는 자 밑줄 칩니다. 거기에 세 번째 줄에 색깔 칠해져 있죠. 밑줄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렇죠? 자 설사 내 이름으로 등기 등록이 안 됐다 할지라도 취득으로 판단이 되면 납세무가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승계 취득하는 자, 자 승계 취득하는 자에다가 메모 요 얘기죠. 네, 원시 취득일 때는 X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이나 기장비, 항공기 주문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얘는 준부동산이다. 그러면 준부동산은 원시일 때는 납세무가 없다. 승계일 때만 납세무가 발생한다. 원시일 때 납세무가 없지만 승계일 때만 납세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제 납세무자의 별표시 가로 1번 밑줄 주체구조부 취득자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에다가 이렇게 메모하실까요? 임대인. 그래서 아까 임차인 은행이 금고를 설치했으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은행이 내야 되는 거지만 건축물에 부속이 돼 있으니까 얘는 건물의 시설물로 간주하자. 그래서 건물주가 세금을 내자. 그러면 그 건물주를 뭐라고 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밑줄 변경 시점의 소유자. 자, 변경 시점의 소유자는 우리가 소유권이 바뀌지 않았지만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무를 지는 것으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과점주주 별표시 해놓고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점주주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다만부터 계속 밑줄 법인 설립 시 동그라미 우리 지난주에 강조했었죠. 자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을 초과해서 과점 지배를 하게 되면 문제를 삼는다. 다만 뭐 할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설립 시는 과세하지 말자. 다만 설립 시는 과세하지 말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입하는 자가 내라. 외국인 소유 밑줄. 자, 이게 물건이 외국인 걸로 돼 있어요. 외국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수입하는 자가 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5번 밑줄 상속인 각자. 그러면 거기 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연대 납세무가 있다 밑줄. 자, 각자가 우리가 납세를 져라. 그래서 요 토지에 대해서는 아들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딸이 우리가 내라. 그렇죠? 토지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각자가 납세를 져라. 각자가. 하지만 둘 간에는 무슨 납세를 진다? 연대 납세를 진다. 연대 납세를 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별표시 주택조합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빵빵 조합으로 원시 취득을 했다. 그리고 조합원에게 승계를 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원래는 취득행위별로 따지면 조합도 납세를 지고 조합원도 납세를 져야 되는데 자 취득행위별로 져라. 그런데 어쨌든 이건 이중적인 부가 될 수 있으니까 실질적인 주인인 조합원이 납세를 지는 것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시설 대여업자. 이거는 리스라 쓰시면 되겠죠. 리스 업자가 우리가 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7번은 그냥 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8번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8번은 이제 뭐냐면요. 8번은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화물차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화물차는 이제 화물차 업을 하려면 내가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요. 화물차 업체에 등록을 해야 돼요. 화물협회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협회에다가. 그럼 화물협회에다 등록을 하면은 요 화물협회에서 우리가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소유자는 화물협회가 되지만 실질적인 거는 누굴 걸까요? 차주 거거든요. 차주. 그러면 당연히 이 경우에는 차주가 세금을 내겠죠. 차주. 그럼 그 차주들을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별표시 해놓으시고 자 밑줄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에 부동산 취득의 증여 의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배우자 소득 능력이 취약한 배우자 이름으로 또는 우리가 아들, 딸 이름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사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부인 이름으로 샀고 아들, 딸 이름으로 샀는데 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부인 이름 사고 아들, 딸 이름 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보자? 증여로 보자 이거 증여로. 야 이거 증여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음의 경우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만약에 입증을 했다면 이거는 유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를 부인 이름으로 아들, 딸 이름으로 우리가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증여로 보는데 객관적으로 입증했을 땐 유상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 객관적이라는 것이 공매로 취득한다거나 파산 선고나 아니면 등기 등록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 거래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아들, 딸이 공매로 대신 낙찰을 받아주거나 아버지가 파산 선고된 것을 아들, 딸이 받거나 아니면 서로 교환하거나 아니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이 됐을 때는 뭘로 증명해요? 소득으로 증명하고 그 다음에 소유재산을 팔아서 담보한 부동산으로 취득해서 아니면은 우리가 상속 또는 수중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해서 그렇죠? 그 외에 입증이 됐었을 때는 자 결론적으로 이런 소득으로 재산을 팔아서 상속받은 걸로 입증이 됐다면 이건 유상이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지문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하였다. 건물을 구입하였다. 그러면 이거는 의심이 된다. 증여로 본다.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소득이나 상속받은 재산 등으로 입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증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거는 무슨 취지로 보자? 유상 취지로 보자. 증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얘는 유상 취지로 보자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별표시 부담부 증여입니다. 자, 이 부담부 증여도 굉장히 좀 중요한 조항인데요. 네, 이것도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10번. 자, 바로 거기다 밑줄 쳐놓을까요? 채무 인수액에다 밑줄. 채무 인수액만큼 유상 취지로 보자.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왼쪽은 증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수중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수중자. 그 다음에가 여기가 이제 증여가액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채무액입니다. 채무액을 인수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증여가액이 1억 원이 1억 원인데 채무액이 3천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죠? 자, 증여가액이 1억 원이고 채무액이 이제 우리가 3천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계약상 형식상 증여금액은 1억이 되는 거거든요. 형식상은. 그런데 우리 세법은 아까도 봤다시피 형식을 중요한다, 실질을 중요한다. 실질.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취득하는 자다 이렇게 했었죠. 사실상 취득하는 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실상 취득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사실관계를 보자. 그러면 형식상 증여금액은 우리가 1억이 되는 건데 실제 사실관계를 보면은 채무액 인수 3천만 원은 무슨 취득? 얘는 유상취득이 되는 겁니다. 유상취득이 되는 것이고 유상취득이 되는 거고 나머지 차액은 우리가 뭘로 보자? 무상취득이 된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무상취득. 그렇죠? 그럼 우리는 키워드가 수중자입니다. 그러면 유상취득된 부분은 3천이야. 그럼 나머지 무상이 얼마야? 7천이죠. 7천만 원만큼은 무상취득이 되는 거고 3천만 원만큼은 우리가 유상취득이 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중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7천을 무상취득, 그다음에 3천을 우리가 유상취득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중자 입장에서 해석하면은 우리가 3천을 유상, 7천을 무상 이렇게 해석을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지문을 보시면은 채무 인수액만큼은 유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채무 인수액은 유상이다. 그렇죠? 채무 인수액은. 그러나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인수액은 나머지는 징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 이제 이런 말이 됐어요. 채무인수액은 유상취득인데 이외. 만약 시험 지문에서 채무인수액이라고 하면 유상이라고 답변하시면 되고, 채무인수액 이외, 요게 키워드예요. 채무인수액이라고 문장 지문 주어지면 유상취득이 되는 거고, 채무인수액 이외라고 하면은 요거는 무상취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상과 무상이 있다는 거고, 만약에 부담부 증여 앞에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뭐가 된다?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왔을 때 이건 의심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게 아들, 딸에게 또는 그 배우자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의심이 되죠. 그래서 얘는 유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얘는 모두 징여로 보게 됩니다. 모두 징여로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아무런 말이 없이 다시요. 채무인수액하면은 무슨 취득? 유상취득. 그 다음에 채무인수액 이외란 말이 나오면은 무상취득.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고, 만약에 지문에 배우자 또는 직계좀비 속이라고 돼 있으면 모두 징여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10번이죠. 10번이 별표시가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밑줄 채무인수액 상당액, 동그라미 2번 채무인수액 이외의 자산. 자, 그래서 채무인수액 상당하면은 유상. 우리 그 교과서에 나온 대로요. 이외하면은 무상. 그다음에 배우자나 직계존비 속이 되면 모두 징여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입니다. 밑줄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 동그라미 초과 취득 시 징여로 보자. 그러면 상속재산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그러면 상속이 됩니다. 상속이 돼요. 자, 그러면 상속재산이 있는데 여기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그럼 형이 6, 동생이 4. 자, 등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상속 지분을 6대4로 했습니다. 6대4로. 그렇죠? 6대4로 했어요. 그럼 6대4로 하면은 결론적으로 6대4 이렇게 나눠진 거잖아요. 6대4로 나눠졌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거야. 이 착한 동생이 갑자기 뭐 친구들 만나더니 꼭 이런 사단 발생되거든요. 야, 너는 뭐 맨날 바보같이 그렇게 뭐 지분만 양보하고 그렇게 살았냐? 야, 형한테 따져라. 그래서 이제 이 동생이 이제 술 먹고 이제 술 기운으로 이제 막 왜 내가 이렇게 항상 양보해야 되느냐, 형? 나 지금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막 형이 짜증을 내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진작에 얘기하지. 이제 와서 등기 다 맞춰놨는데 이제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된다 하니까 동생이 만무가내로 달라 이거야. 지분 달라. 그 형이 이제 고민하다가 너 분명히 너 후회 안 하지. 그러면 좋아. 내가 줄게. 그래서 요 6대4를 5대5로 6대4를 5대5로 줍니다. 그러면 지분 1을 주는 거예요. 지분 1을 우리가 주는 거죠. 그러면 지분 1을 주게 되면은 요게 뭐가 될까요? 징여가 되겠죠. 지분 1을 주게 되면 요게 징여가 될 거예요. 징여.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징여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지분 1을 주는 거니까 이거는 징여로 본다. 그죠? 등기 효력이 발생된 상태에서 지분 1을 넘겨주는 거니까 이거는 징여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초과 취득한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징여로 우리가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의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그 징여의제라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지분 조정이 됐을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외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징여로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즉 신고 납부기한 이내, 즉 신고 납부기한에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재분할이 된다거나 아니면 상속 회복 청구의 소송에 따라서 확정 판결이 있었다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인해서 법정 상속 분대로 우리가 등기를 했다거나 협의 분할 이런 어떤 법률적인 이슈 문제 때문에 됐을 때는 징여로 본다,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해석이.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자, 우리가 납세문자가 하니까 왜 시험에 낼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많은 사항이 있다 보니까 시험에 내게 딱 좋아요. 납세문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 사람이 납세문자 되는 것인가 라고 개념적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2번은 뭐냐면 택지예요. 택지. 택지공사가 우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 변경. 자, 그럼 키워드는 택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택지는 싼 땅입니까? 비싼 땅입니까? 비싼 땅이에요. 왜? 개발이 가능한 땅이니까. 그렇죠? 개발이 가능한 땅이니까 택지는 비싼 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택지에다가 공사가 돼서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준공이 떨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목을 변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런 얘기예요. 얘는 택지 개발하면은 요 택지에다가 자, 여기다가 택지를 건물을 짓지 않고 택지 상태에서 그냥 팔 수가 있거든요. 대신 보통 이제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요. 적용. 그러면 가액이 증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증가가 되겠죠? 가액의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가액의 증가가 이루어지죠. 증가. 네. 그러면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이런 땅에다가 이런 땅이 있으면은 땅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 자, 건물 이렇게 지어요. 근데 건물에다가 여기다 요즘은 건물 이쁜 건물도 많잖아요, 진짜. 네. 제가 최근에 여기 뭐 요즘 대장동 이슈가 커가지고 그 주변에 뭐 고길이 판교 그쪽 서판교라고 하죠. 그쪽을 한번 갔다 왔는데 그쪽 동천역 그 주변 거기를 한번 쭉 현장 답사를 갔다 왔는데 뭐 아주 멋있는 카페들이 많습니다. 네, 카페들이 많아요. 거기 뭐 카페도 있고 뭐 계속 이제 전원주택 개발하는 것도 있고 타운하우스 개발하는 그 지역도 이제 좀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뭐 강의 외적으로도 이렇게 컨설팅도 좀 하는데요. 그 보니까 이게 참 뭐 좋은 데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데다가 건물을 멋있게 요즘은 정말 뭐 구의조 홈즈 프로그램 보면 정말 살고 싶은 집들 많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가성비 있게 적용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시 가액의 증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 포인트는 이 토지에다가 적용을 한 거냐 아니면 건물에다가 적용을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토지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가액의 증가가 일어나고 증가가 되면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건물에다가 적용을 하면 가액의 증가가 일어나니까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적용을 했느냐 건물에 적용을 했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실제 사실상 지목 변경입니다. 그러면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토지가 됐을 때는 거기에 색깔 쳐져 있죠. 밑줄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은 지목 변경 공사비 플러스 적용 공사비만큼 업이 돼서 토지 소유자가 내는 거고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자 밑줄 건축물 취득하는 자가 내라. 그래서 건축이 수반되면 건축비 플러스 적용 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밑줄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말이죠. 신탁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발생이 돼요. 신탁은 믿고 맡기는 거, 믿고 맡겨두는 것을 우리가 신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고 맡기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위탁자.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라 하고 맡김을 받는 사람을 수탁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탁자하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신탁 등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신탁 등기니까 믿고 맡기는 거죠. 믿고 맡기는 거. 자, 그런데 지금 위탁자하고 수탁자에게 신탁했을 때는 요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요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시 환원됐을 때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위탁자 A가 있고 위탁자 B가 있다. 위탁자 A가 있고 위탁자 B가 있어요. B.
자, B가 있는데 지위가 이전됩니다. 위탁자 A에서 위탁자 B로 지위가 이전돼요. 지위가 이전돼요. 그럼 지위가 이전되면 이거는 새로운 위탁자가 되겠죠. 네, 위탁자 A에서 위탁자 B로 지위가 넘어가면은 이거는 새로운 위탁자가 된다. 네. 소위 말해 소유권, 이 소유물을 지배하는 권리가 넘어간 거니까 이거는 새롭게 취득한 것도 아니냐. 이거는 그냥 맡겨둔 거지. 그래서 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관계는 비과세가 떨어지지만 요 경우에는 납세무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탁자 지위 이전은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색깔 칠해져 있어요? 새로운 위탁자. 예, 거기에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확인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확인 예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고 나가겠습니다. 옳은 것은, 자,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첫 번째,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차량, 선박, 항공기, 기장비가 있습니다. 네, 차선한계가 있죠. 자, 이거를 취득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권 제외. 자, 우리가 회중의 조항에 무슨 해? 광어해야지요. 광어권, 어권, 회원권 들어갔잖아요.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 돼야죠. 제외가 아니라 포함한이 돼야죠. 포함한. 네.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가 돼야죠. 그렇죠? 네. 자, 1번 X.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 구조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 구조부 측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는, 자, 그러면 건물주가 있고 은행이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여기다 금고를 설치한다. 그러면 가설자가 있고 건물주가 있다. 불일치한다 이거죠. 그럼 가설자가 내라 건물주가 내라. 건물주가 되는 거죠. 그럼 그 건물주를 뭐라고 한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라고 하고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세 번째,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설립 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납세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렇죠? 다만 그 비과점에서 과점으로 지분이 바뀌거나 과점주주에서 다시 과점주주로 지분이 바뀌었을 때, 이랬을 때는 과세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설립 시는 과세하지 않지만 설립일 이후에 지분이 증가된 것은 납세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X가 되겠고요. 중요한 지분이죠. X, O, X. 4번,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실제로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본다가 되죠. 본다. 즉 이것을 우리는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 되겠습니다. 간주 취득. 그 다음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보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유상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본다가 되죠. 본다. 유상취득으로 본다. 그렇죠? 채무 상당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본다가 되죠. 그렇죠? 본다. 만약에 채무액 이외라고 한다면 얘는 뭘 본다? 무상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이상으로 해서 납세무자. 자, 어떤 패턴으로 문제 물어보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취득 납세무자 유형을 주고 이게 O냐 X냐 거의 이런 패턴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색깔 밑줄 체크해드린 그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취득 시기 과세 표준 요 내용 가지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